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한과입니다. 전주 MBC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에 앞으로 4년간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데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고자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토론회를 생중계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라 3분이 나왔는데요. 좌석은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저와 가까운 왼쪽부터 후보 소개합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익산 갑 국회의원 후보 김수흥입니다. 예,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경안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김경안 후보입니다. 예, 기호 3번 민생당 고상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민생당 고상진입니다. 예, 좌석 추첨 결과가 공교롭게도 기호 순서와 같은데요. 다들 만족하시죠? 네. 예. 오늘 유익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약 발표, 개별 질문, 공통 질문과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정면에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답변하면 됩니다. 예, 토론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상호 비방이나 인신 공격은 삼가주길 당부합니다. 그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후보자들의 출마 이유를 듣는 기조연설입니다. 순서는 김수흥 후보부터인데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전북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볼 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확신합니다. 21대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또한 전북은 물론 익산의 운명이 걸린 선거이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줍시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지금 익산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뭔가 확실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소멸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훌륭하신 두 후보님과 함께합니다. 어느 분의 공약과 정책이 익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지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저 김수흥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김경안 후보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김경안 후보 인사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이겨냅시다. 피폐한 익산 경제, 골목 상권,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줄 도산하고 있습니다. 이 김경안은 반드시 익산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우리 익산은 천년 고도이며 역사, 문화, 예술, 관광, 교육이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저는 익산 정원줄 시장과 공무원과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익산을 대전환의 시대로 만들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을 살기롭고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슈퍼 예산 100조를 편성해서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4인 가구 200만 원을 지출하고 또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자리를 잃었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500만 원을 지급하는
각종 또한 세금을 감면해주고 자영업 세금 납부를 3년간 유예해주는 그런 정리해 주십시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상진 후보 역시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기호 3번 고상진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인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 무엇보다도 주머니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모두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앞서 2차례 언론사 주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 민주당 김수흥 후보께서는 어떤 이유인지 참석치 않으셨습니다. 그 정치 신인으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그 누구보다 시민 여러분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려야 될 후보께서 오히려 알 권리를 박탈시키고 말았습니다. 후보자가 토론회를 거부한다는 것은 2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는 감추고 싶은 개인 신상이 있거나, 하지만 이 2가지 이유 모두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마련된 이 토론회에서 왜 김수흥 후보가 그동안 토론회를 기피 하였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고상진이 준비한 공약과 정책들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분의 기조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공통 질문으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마을 비료 공장에서 배출된 유해 물질 때문에 주민 수십 명이 암에 걸린 장전마을 집단 암 발병 참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행정과 정치권에서는 늑장 대처와 무관심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요. 책임 있는 해법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이 같은 환경 재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방안 밝혀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김경한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장전마을 주민들께 그동안 고통 속에서 약 18년 동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나 정부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99명 분들 중에 22명이 암을 발생해서 14명이 사망하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산재법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피해 구제법을 만들어서 재발 방지 대책과 보상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그나마 장점 주민들의 마음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고상진 후보입니다. 네, 먼저 우리 장전마을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정치의 부존재 사이에서 발생된 인재가 분명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신속한 사후 보상 또는 배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토양과 지하수 오염 실태를 파악해서 혹시 있을지 모를 2차 피해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3명으로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확충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위법 실태를 정확하게 따지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의 방치로 인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 모범적인 피해 회복과 치유의 선례를 남기는 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흥 후보입니다. 저 역시 장전마을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은 대한민국의 비극이자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참사입니다. 17분이 사망하고 17분이 암 환자로 치료 중입니다. 2006년부터 주민들이 죽어가기 시작했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정치권과 행정은 외면했습니다. 지금은 치유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에서 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해 간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정세균 총리를 만나서 장전마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장전마을을 방문해서 사과토록 하겠습니다. 민관군 합동으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게 앞으로의 참사를 막는 길이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약은 매니페스토 5대 원칙이죠. 이유와 목표, 방법, 재원, 소요 기관에 맞춰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1분 30초인데요. 고상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122개의 그 공공기관의 제2차 지방이전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환경부와 환경 관련 공공기관 그리고 식품 관련 공공기관을 익산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익산은 악취와 미세먼지, 폐석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5경마공원 유치를 나서겠습니다. 지난 제4경마공원 유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전라북도에 그리고 익산에 제5경마공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연간 2천억의 지방 세수와 1,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수학박물관을 건립해서 수학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의 요람 익산으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TNG 본사를 익산에 유치하겠습니다. 함나 장전마을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KTNG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자분들의 그동안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사회적 가치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김수흥 후보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전북도청의 익산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지금 혁신도시이자 전북의 도청 소재지입니다. 문화예술도시이고 탄소산업도시이고 교육도시입니다. 앞으로 제3금융지 도시와 특례시까지 추진하면 전라북도의 인구가 전도로 쏠림 현상이 심화됩니다. 전북 내에서 균형 발전과 상생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북도청 이전이 필수적입니다. 그 이치로 익산이 교통의 요지이고 또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최적합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익산 인구의 가장 급격한 감소 사유는 일자리 때문입니다. 지방도시 중에 대기업이 없는 도시는 앞으로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이 입주해야 중소우량 기업이 입주합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익산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듯이 익산까지 연장하게 되면 기업 입지 조건도 좋아지고 물류 환경도 좋아지고 관광이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한 후보입니다. 익산 서부권, 북부권, 역세권을 새만금 배후도시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새만금에 두바이 인스파이어를 비롯해서 10조에서 20조가 투자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유성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익산의 서부권, 북부권에 물류단지, 산업단지, 주거 문화단지를 반드시 만들어서 익산을 새로운 도시로 형성해 내겠습니다. 또한 새만금의 익산까지 새로운 도로를 건설해서 15분, 20분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런 새만금 배후도시를 반드시 형성하겠습니다. 또한 역세권에 컨벤션 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도에 컨벤션 센터가 없는 지역이 우리 전북과 충북과 강원도입니다. 이 세 군데 중에 우리 전북엔 지금 컨벤션 센터를 전주, 군산, 익산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호남의 관문이며 앞으로 유라시아 시발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익산에 컨벤션 센터를 만들어서 국제회의, 각종 박람회, 식품 클러스터 박람회를 통해서 익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유뿐만 아니라 목표와 재원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나열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개별 질문을 드릴 텐데요. 방금 제시한 공약을 더 깊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웅 후보에게 개별 질문입니다. 자, 후보께서는 전북도청의 익산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도청 이전 문제는 전북 도민의 전체 의견을 들어야 할 사안인데요. 익산 이전의 근거와 다른 시군 주민들을 설득할 방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1분 안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행정수도와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도청 소재지의 혁신도시가 위치한 곳은 전주밖에 없습니다. 전주시가 금융중심지와 특례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주 주변에 있는 익산, 군산, 김제, 완주 모든 지자체가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인구가 전주로만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북 내에서 불균형 발전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전북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전북도청을 익산으로 이전한 데는 약 한 3천억 원의 재원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전북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환 후보자 개별 질문입니다. 후보께서는 익산의 새만금 배후도시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새만금은 국내 최대의 농생명 산업 지역으로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상생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사업이 가시화하고 성과가 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기 안에 공약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1분 안에 답변 바랍니다. 제가 공기업에 있으면서 새만금 방조제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새만금은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서 신재생 사업을 비롯해서 관광지 개발 등 약 10조에서 20조가 5년에서 10년 안에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바이의 인스파이어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반드시 위성 배후도시가 필요합니다. 그 위성 배후도시는 익산의 서부 북부권의 토지를 이용해서 정원율 시장과 또 공무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산업단지, 물류단지, 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상진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후보께서는 마한 백제왕도 복원사업 1조 원 프로젝트도 약속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한성 백제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고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에서는 백제 역사지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마한 백제왕도 복원 사업의 강점을 차별화할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1분 안에 답변 바랍니다. 네, 우선 2000년 왕도 익산의 역사적 정체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신라 경주 왕경 복원 사업이라는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이는 약 12년 정도의 9,450억, 1조에 가까운 재원이 마련되는 게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는 동안 왜 우리 익산은 그에 대응하는, 부응하는 그런 법을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마한백제 왕도복원 사업 1조 원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마한백제 역사 유적의 발굴과 복원, 정비 사업을 통해서 역사, 문화, 관광, 콘텐츠 산업화로 신성작 동력원으로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예, 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각 후보자는 모두 3차례 질문할 수 있는데요. 특정 후보한테만 질문해서는 안 되고요. 정책 질문으로만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1분 질문에 1분 답변입니다. 필요에 따라 사회자가 직접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 방식은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환 후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질문은 총 3번이고요. 질문 1분 그리고 답변 1분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김수홍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익산의 이춘석 후보께서 익산 예산 7천억 또 홀로그램 사업이 약 1,800억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춘석 후보께서 이번에 여러 가지 경선을 통해서 우리 김수홍 후보께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춘석 후보께서 만약에 이번에 후보로 되셨으면 4선으로 아마 우리 호남의 중진이고 또 당의 대표 또 각종 장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인물인데 이번에 실패를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김수홍 후보께서 초선으로 들어가서 과연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분 답변해 주십시오. 김경환 후보께도 잘 아시겠지만 의정 활동은 초선 때 가장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성과는 재선 때 가장 많이 냅니다. 어떻게 보면 3선 때는 정치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위원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4선이 되면 대부분 의원들은 국회 요직에서 벗어나 있고 전반적으로 의정 활동에는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초선이 되면 제가 국회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예산이나 입법이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예산 경제 전문가입니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에 입문해서 익산 시민들 실망시키지 않고 대한민국 발전, 익산 발전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큰 성과를 보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환 후보 두 번째 질문해 주십시오. 네. 또 제 질문해도 되는 겁니까? 예, 제 질문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마지막 한 번 질문은 고상진 후보를 향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상진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고상진 후보는 제2혁신도시 경마공원 유치 등 아주 좋은 공약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경마공원 유치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이고 또 제2의 혁신도시면 우리나라 이 혁신도시가 약 20년 걸려서 됐습니다. 과연 익산의 제2혁신도시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009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제4경마공원이 그때 마사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전라북도 정읍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마지막에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4경마공원은 경북 영천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천, 부산, 제주 그리고 영천 이렇게 4개의 경마공원이 앞으로 가동되고 있거나 또는 가동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 호남권에는 아직까지도 경마공원이 없습니다. 가장 인접 가능한 그리고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 익산이 경마공원 유치에 최적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방 세수 2천억에 일자리 1,500개 이런 사업은 반드시 우리 익산에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2혁신도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경환 후보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하십시오. 김승 후보께서 아까 초선 때 가장 활동적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김승 후보께서는 국회만 근무를 해서 큰 그림은 못 그리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권당의 당대표 되시고 장관을 하시고 하면은 그만큼 이 지역의 익산 발전에 큰 획을 기울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유치 아주 좋은 겁니다. 우리 익산에 도청을 유치한다면 얼마나 익산의 교통의 도시로서 전부 물류 도시로 또 새만금의 배후 도시로 다 갖추는 겁니다. 근데 우리 김승수 전주시장께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검토해 볼 만한 공약이라고 격려했다고 이렇게 시사 펀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김승수 시장께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검토해 볼 만한 공약이라고 이렇게 격려를 정말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김승우 후보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후보자들께서 전북도청 익산 이전이 어렵고 마치 불가능한 공약처럼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들어오면 예.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건 오시면-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 다른 후보들께서 다른 그렇게 후보? 말씀을 예,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힘을 합치면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고통도 같이 나누고 또 그러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해야죠. 아까 말씀하신 김승수 후보의 얘기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김승수 그렇지만 시장, 김승수 전주 시장.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만 이것은 전주시나 전주시장의 입장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분명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말을 중간만 끊어서 얘기를 하면 그게 오해를 사기 때문에 전후 관계를 파악해서 듣는 습성도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고상진 후보 질문 차례입니다. 예, 첫 번째 질문 해주시죠. 예, 김승우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승수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 대담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근데 전후를 자른 게 아니라 풀 워딩으로 좀 전에 김경환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전후가 잘렸다는 말씀이신지 좀 밝혀주시죠. 똑같은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전후가 잘렸다는 거기까지 말씀이신지. 하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얘기는 제가 예, 자, 언급을 안 그러면은 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예. 여쭙겠습니다. 전북 도청에 올 수 있다라면 당연히 저도 쌍수를 들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특례시가 된다라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특례시 추진을 해당 국회의원들도 지금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전주시로 쏠림 현상이 전라북도 내에서 매우 심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가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특례시가- 균형 발전을 얘기하고 상생 발전을 얘기하는데 전북 내에서 불균형 발전을 그대로 놔줘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특례시가 됐을 때 그러면은 도청을 이전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특례시가 되면은 전주시의 위상이 달라집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여전히 드리면요.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전주시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광역시와의 어떤 위상, 약간의 어떤 착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전주시 도청을 홍보 자료를 옮기시려면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도청을 옮기시려면 전주시에서 아니, 후보님 잠깐 제 토론이니까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거에 근거해서 도청 이전을 논의하셔야 됩니다. 잠시만, 고 후보님. 예. 여기까지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으로 예, 하겠습니다. 예, 두 예, 번째 질문 해주십시오. 예. 시간 운용을 잘해 주십시오. 1분 예. 질문에 1분 답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청 문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김수웅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이후에 4년 평균 7.4% 성장률, 노무현 대통령 5년 평균 4.7%, 이명박 대통령 5년 평균 3.3%, 박근혜 대통령 4년 평균 3%, 문재인 대통령 첫 해 3.2%, 2018년도 2.7%, 2019년도 2% 경제 성장률입니다. 우리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줘 보시죠.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하고 혁신 성장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의 분배를 통해서 소비를 창출하고 생산을 늘리면서 이 국민 모두가 골고루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고요. 그다음에 혁신 성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미래의 산업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하면 기업이 그거에 대해서 투자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쌍두마차로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일부 지금 집행 과정에서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문제로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잘 완성하리라 확신합니다. 예, 여기까지 두 번째 질문 마쳤고요. 고상진 후보,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우리 김경환 후보께 해주기 바랍니다. 예.
김경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가뜩이나 그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힘듭니다. IMF 이후보다 더 힘들다고 지금 아우성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뭐 어디까지 확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대놓고 힘들다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지경인데 당장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8,590원 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해야 된다. 적어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고 그 영향이 사라질 때까지는 이에 대한 유예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 후보님 제 생각은 어떠신지? 오늘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소득 분배 70%가 아니고 전체 국민들에게 50만 원씩, 그래서 4인 가구 200만 원, 또 소상공인 1,000만 원, 또 일자리를 잃었거나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 500만 원, 또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또 자영업자 세금 납부를 3년간 유예해 주는 거, 이 모든 것을 국회에서 슈퍼 코로나 예산을 100조를 편성하자 이렇게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곧 여야 협의를 통해서 슈퍼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고상진 후보 질문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웅 후보자 3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방금 그 시간 운용에 자꾸 좀 차질이 있는데요. 1분 질문하고 1분 답변, 이게 일문일답 형식이 아니라는 거, 그거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아까 그 전북도청 익산 이전과 연관돼서 제가 김경환 후보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북 내 균형 발전, 상생 발전을 위해서 도청 이전에 대해서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전주시 홍보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급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갖는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그 의미는 중앙정부로부터 특례시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많아진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가 재정적으로 권한이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면 전주는 상당히 살기 좋은 도시가 됩니다. 그렇게 환경이 좋아지면 누구나 전주로 가고자 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이렇게 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실 거죠? 협력하기 이전에 이 특례시가 지금 법 제정 개정을 정동영 의원께서 발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0만에서 50만 원으로 해서 이게 그 법이 먼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고요. 통과가 되면 반드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법안이 또 따르겠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저는 도청을 익산으로 유치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이 우리 호남의 거점뿐이 아니고 천년 고도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새만금이 바로 15분,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익산에 전북 도청이 들어와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건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이게 도청을 익산으로 옮기는 것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고상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북도청의 익산 이전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가능하다면 당연히 찬성을 하죠. 가능하다면. 이 세상에 가능하지 않은 일이 그 있을까요? 가능한 부분은 후보자님께서 제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연하게 충분히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막연하게 특례시가 안 된다라고 돼서 하면은 전북 무엇도 내- 할 수 없다라는 전북 내 말씀은 불균형 발전이라든가 상생 발전에 저해가 되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북 도청을 이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제 공약으로 전북도청 이전이 전제가 되는 특례시가 안 될 경우 전북도청 이청사를 익산 구도심에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북도청 내 농축산식품국, 건설교통국, 그다음에 새만금 지원단, 대의협력국,
농식품연구원 이런 것들은 익산과 매우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전북도청 이천사를 익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뭐 기가 막힌 발상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김수웅 후보께서 도청을 이전하시겠다라면 구체적인 로드맵이 특례시가 된다라는 전제한지 아니면은 특례시 지정에 대한 법을 후보님께서 나중에 국회 가서 발의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도청 이전에 관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시겠다는 건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그 방안이 실현 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무턱대고 안 된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무격다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 그렇지 안에서는 않습니다. 오해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그게. 정부 안에서는 특례시 지정에 대한 요건으로 100만 이상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동영 의원이 50만 플러스 도청 소재지라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도 20대 국회가 지나면은 소멸됩니다. 그럼 국회 가셔가지고 후보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특례시 지정을 재추진하겠다는 건지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예, 여기까지 무턱대고 하시는 듣도록 것은 제가 볼 하겠습니다. 때는 아니 제가 김성호 후보 국회에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하십시오. 국회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입법 과정이 필요 없이 특례시 지정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을 입법화 해주세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특례시 추진과 김성호 후보 지금 관련해서 세 번째 질문 시간입니다. 김인덕 의원께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입법화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그거에 동참하고 그렇게 돼서 전주가 특례시가 되면 저는 전북도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익산으로 이전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전주 시민을 비롯해서 전북 도민께 양해를 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그게 제 로드맵이고 그런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이 뭐 3천억이 든다, 1,500억이 든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뽑아봤지만 전체적인 범위를 볼 때 1,500서 3천억 정도 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익산으로 이전하면 익산에 일자리도 생기고 구도심도 정비되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추진하는 질문 공약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승우 후보 질문은 누구한테 한 겁니까? 논쟁을 한 겁니다, 지금. 예, 그럼 제가 조금 그러면 답변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제가 만약에 국회에 가면 특례시 지정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뭐 50만 플러스 도청 소재지가 아니라 50만 인구 기준으로 해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그 그렇게 이후에 되면 도청을 이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인데요. 저는 정동영 안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정동영 안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그 안이 통과가 되면 도청을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건 지정 요건이지 지정 요건이 완료가 되면 다음에는 다른 요건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지금 고상진 아무런 후보 문제가 계속해서 없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20초 남았습니다. 아무튼 뭐 저 또한 전북도청이 익산으로 온다라면 당연히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면서 저도 힘을 보탤 것입니다. 예.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토론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익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 갑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예,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세 후보 모두 공공기관 이전으로 익산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그리고 2차로는 공공기관을 익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인데 어떤 묘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밝혀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고상진 후보자부터 답변하십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현재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총선 이후에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그 기획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의 우려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이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에 따른 혁신도시가 형성된 곳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말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익산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2차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 이전을 흡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는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추진됐습니다만 결국에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많이 소외됐습니다. 2차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수흥 후보입니다. 1분입니다. 정부가 혁신도시 10개를 만들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큰 효과를 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다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게 중소도시나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모든 후보자들의 아마 공약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고상진 후보도 말씀했듯이 정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2차 혁신지도 이전에 대해서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아마 다음 대선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혁신도시를 어떤 공공기관을 익산에 유치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힘있고 집권당의 후보인 김수흥 후보가 이를 완수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환 후보 1분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약 122개 기관입니다. 전북연구원에서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익산에는 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네트워크, 또 교육이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관광도시에서 한국환경, 또 이런 여러 가지 기관을 우리 익산에 유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반드시 익산시장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익산에 맞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우리 익산에 유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에 들어간다면 미래통합당 1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반드시 우리 익산에 꼭 필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익산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 후보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세 분 후보자께 5분씩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쥔 후보가 5분 동안 자유로운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토론이라는 점을 유념해서 꼭 상대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십시오. 특히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주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김수흥 후보 먼저 5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두 후보님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분들이 익산시청 공무원 그리고 전라북도 관내 공무원들이 찾아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북 관내 국회의원 방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고상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저 경선 과정의 토론에서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 전북 내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기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면 국비 확보를 얼마 했네 이것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익산의 경우는 두 분이 7,156억을 확보했습니다. 군산은 한 분인데 1조 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왜 이렇게 국비 확보의 차이가 날까요? 그 국비 확보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지역 간에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고 국책 사업들도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새만금 관련된 사업 예산이 뭐 군산으로만 포함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군산과 김제가 포함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군산과 김제와 부안이 포함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규모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익산의 경우는 국책 사업이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익산은 정부에서 국비 확보가 적으면 지역의 어떤 발전이나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SOC를 건설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상진 후보께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국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국비 확보라는 것이 그 국회 단계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정부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국회의원이 활동을 해야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예산 편성 권한이 정부에 있습니다. 국회는 나중에 정부가 편성권이 넘어오면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창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4월 달에 정부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을 신규 예산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는 제 게 경험을 필요하겠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예산 분야에 오래 근무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사업 설명서를 들고 국회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언제 누가 제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걸 다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정부 부처에 누구를 만나서 이런 요청을 하고 전화를 했다는 걸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30년 근무하면서 이런 노하우와 또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만큼 전문가나 노하우를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하나 또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고상진 후보께서 선거용 홍보 책자에 이걸 치르셨죠? 네네. 여기에 전북 도민 일부 민주 익산 경선 신천지 신도 연록 주장 의혹, 당혹, 그다음에 새전북 신문도 실었습니다. 네. 이게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 보도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모르시죠? 네. 주인지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주의라는 조치가 나왔다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렇게 인터넷 보도심의위원회에서 전북도민일보, 새전북신문의 해당 보도들은 선거 시기 후보자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보도하면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상대 후보자나 일부 지역 목회자들의 일방적 주장 등을 근거로 과장된 표현이나 당사자 반론 없이 가시화하는 것은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신청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거 다시 다 수집해서 그거는 조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홍보할 생각 아니요. 없습니까? 이 보도 자체가 취소되거나 정정 보도가 이루어졌다라면 후보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심의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 여기까지 명령이 듣겠습니다.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토론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권은 김경환 후보입니다. 역시 시간은 5분입니다. 국회의원이 예산만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진정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서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호 후보께서는 예산의 전문가다. 글쎄요, 예산은 국회에서 제가 보는 김성호 후보는 입법고시를 합격해서 국회에서만 한 30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분야, 예를 들어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있는데 기재부나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국회에 넘기는데 그런 과정에 정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그런 의정 활동을 해야지 꼭 예산 편성을 가지고 이걸 예산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그 유능한 국회의원이다. 그건 진짜 아니, 제가 말씀하시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또 군산 그게 말씀하셨는데 군산은 새만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만금은 우리 백령대계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새만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에 반드시 유성도시와 배후도시로 익산을 만들면 익산도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김수홍 후보께서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예산 전문가니까. 그렇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그런 단소적으로 그렇게 예산만 확보해서 훌륭한 국회의원이다. 이것은 정말 앞으로 지향돼야 될 그런 국회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한 제가 반론 아닙니다. 아니, 제가 반론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걸 1호 법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법 활동만 전념하는 그런 국회의원
국회의원 되는 순간에 모두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국회의원의 그런 역량은 발휘할 생각을 하지 않고 군림하고 또 특권 의식만 가지고 있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 후보께서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토론회에 안 나오니까 김성 후보께서는 제가 왜 토론에 안 나옵니까? 김성 후보께서는 말씀도 맞지 않고요. 제 말씀이니까 내 말씀이 아니 근데 김성 후보께서 혼자 다 아직 많이 얘기하시니까. 남아있습니다. 김성 후보께서는 지금 우리 익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될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신인입니다. 정치 신인입니다. 저는 당내 경선에서도요. 예. 공약 가지고 충분히 그러니까 토론을 정치 신인이기 했습니다.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춘석 후보에게 계속 토론회 하자 뭐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셨죠. 토론회 하자고 계속 하고 요구를 하시면서 당내 국회의원이 경선에서 또 한번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은 가장 덕목이 뭐냐 도덕적인 덕목이 언행일치입니다. 국회의원은 언행일치가 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김성 후보께서 실망은 익산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혼자 드리겠습니다. 계속 제가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김성 후보께 정치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신인의 입장에서 정말 더 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민의 마음을 좀 보듬고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언행일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고 또 앞으로 그럼 모든 토론에 참여를 하시고 또 앞으로 시민들에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깜깜이 선거입니다. 깜깜이 선거. 그러면 어떻게든지 우리 금강방송에서 또 했을 때 그때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신인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많이 나와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답변 시간 충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의원은 두 가지로 활동합니다.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모두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기 지역을 생각할 것입니다. 입법 활동은 대한민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고 예산 심의는 그 정책을 재정적으로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과 예산 심의는 별개가 아닙니다. 저는 국정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행정부보다 국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 결정기관입니다. 수없이 많은 상임위원회에서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예결위에서 2번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다는 건 틀리고요. 두 번째 토론회는 고상진 후보하고 황세현 후보가 경쟁을 했습니다. 당내 토론회 했습니까? 언제 후보가 단일화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두 분들하고 각각 토론회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고상진 후보 주도권 토론 5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김수웅 후보님 그 선거 공보물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나? 아파트 가격이. 그 총 재산 신고를 하셨는데 11억 6천만 원 신고하셨죠. 근데 이 세부 사항들을 그게 들여다보니까 매입 가격으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매입 가격이요? 예. 공시 가격 또는 실거래 가격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시 가격은 매입 가격보다 지금 낮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지금 실거래 가격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거래 가격은 제가 실제 거래를 안 해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뭔가 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인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튼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상대방의 어떤 재산이나 상대방의 어떤 아니 종교적 이것은 활동에 제가 본 거니까요. 그거 제가 잘못 본 보신 거니까. 겁니다, 지금. 나중에 다시 한번 다음 토론회 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CBS에서 맞짱 토론이 있는데 안 나오십니까? 5시 합니다. 아니 제가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네. 왜 민생당은 황세현 후보하고 아니, 그러니까 고상진 그때는 후보가 경쟁을 하고 두 분 다 저한테 토론이 나와달라고 했는데 당내 경선은 아니 했습니까? 그 안 이후에 했습니까? 지금 언론사에서 토론회를 주최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를 2차례 안 나오셨어요 지금 후보님께서는. 아니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를 후보자가 다 나가라는 게 어디 법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일은 나오실 겁니까? 안 저는 나오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 이 토론이 나오기 전까지 아시겠지만 선거 홍보용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후보 등록도 해야 되고 아이고, 선거 저 벽보도 후보님, 만들어야 되고 아무튼 내일 그걸 시간 제가 되시면 다 준비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CBS 토론회장에서 꼭 좀 뵙고 싶습니다. 제가 안 나간다고 거기서 저 성토하지 마십시오. 제일 야당인
저 미래통합당은 빠진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저는 이제 CBS에 강국히 요청합니다. 아니 신인들만 저기 저도 하는 정치 것 같습니다. 신인입니다. 예, 고상윤 후보 주도권 토론 예. 계속 하시죠. 예, 저기 김수웅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익산 시민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는 현안 중에 하나인데 혹시 신천지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저도 공개 질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답변을 해달라고. 근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 저 신천지 신도께서 우리 김 후보님 경선 과정에 개입한 게 맞습니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개입하지 제가 언론 않았습니까? 보도를 통해서 예. 수없이 해명했습니다. 뭐라고 그 내용 해명하셨습니까? 보셨죠? 뭐라고 해명하셨습니까? 전혀 그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개입하지 않았다?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개입하지 않았다? 예.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익산의 김모 씨라는 이제 신천지 간부급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신천지인지를 모르시는 거는 익산에 내려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김 후보께서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분이 저는 그분이 신천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아셨어요 그러면? 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죠? 언제 그럼 대략 뭐 언제쯤이시나요? 작년에 작년에 알고 알게 계신-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분이 올해 2월 달에도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냅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경선 잘 마무리했습니다. 익산을 바꿀 수 있도록 4.15 총선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수웅 후보 선택 후 감사합니다. 종료 멘트까지 듣고 끊습니다. 등등.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선에 개입을 한 거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아니,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그런 문자와 그분의 활동 때문에 중앙당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저도 중앙당에서 직접 해명을 했고요. 네. 그 위에 여성 한 분이 저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신천지다 해서 그분도 중앙당에 가서 조사를 자, 받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다음에 말씀을 김현석 씨도 제가 말씀을 중앙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제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님. 그분이 예. 조사받은 제가 내용을 말씀을 보세요. 드리는데 지금 주도권은 우리 이 고상윤 김모 후보이겠습니다. 씨가 신천지라는 것을 작년부터 알고 계셨고 김 후보자께서는 그리고 이 김모 씨가 올 2월 달까지도 경선에서 활동한 것들이 객관적 증거로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김 후보께서는 신천지 신도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아니 드릴게요. 그런데 개입하지 아니, 않았다라고 아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고상진 후보를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이 자율적으로 돕고 이분을 지지해달라고 하면 그분은 선거에 개입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분이 저는 그게- 다른 종교라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김 후보자님의 발언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익산에 30만 시민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저한테 가까이 와서 돕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느 분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그러면 도울 수 깨끗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분은 자율적으로 도왔습니다. 자, 그럼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토론 시간이 이렇게 짧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건 참 오랜만이고요. 그만큼 토론의 열기가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잠시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국가 예산은 395억 원으로 전년보다 8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투자 유치 활동으로 분양률은 53.6%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착실하게 여건을 갖춰가고 있는 익산의 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기업과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김경환 후보자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익산 식품 클러스터는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노트르담 항은 유럽의 식품을 약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만금의 배우도시, 식품 클러스터와 배우도시와 새만금이 연계하면 반드시 익산 식품 클러스터는 성공할 것입니다. 또한 하림에서 내년까지 약 8천억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33개가 들어왔습니다만은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림 같은 대기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하림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같이 들어온다면 반드시 식품 클러스터는 성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익산에 새만금 배우도시를 형성하고 식품 클러스터와 또 새만금과 삼각 크레트를 형성한다면 익산은 식품 클러스터가 성장 동력 사업으로 반드시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상진 후보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예,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기업의 기술 개발과 생산활동 지원에 필수적인 R&D 기업 지원 시설을 다양하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등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입주 기업의 고품격 먹을거리를 생산해서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으로 물류비 절감 등 입주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 시설이 완료되면 입주 기업 입장에서는 별도의 연구개발비 투자 없이 기술 개발을 통한 국내외 경쟁력을 갖추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과 익산 1시간 거리, 또 익산에서 새만금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KTX 역세권과 연계한 2단계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수흥 후보입니다. 익산에 소재한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성공은 전라북도와 익산 시민의 하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막상 분양을 해보니까 분양률도 낮고 입주 기업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률도 한 9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 대기업 하나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입주시키지 못하냐는 게 익산 시민들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신규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대기업에 대해서 좀 친화적이고 대기업이 요구하는 노동 조건이나 인프라가 갖춰져야 됩니다. 우리 익산은 앞으로 대기업이 식품 클러스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제반 여건과 노력을 하면 대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공통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북 지역은 2,632명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156명, 지역별로는 익산시가 98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인구 감소는 정치와 경제, 행정에 영향을 주고 지역 발전 낙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익산시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 대책 밝혀주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이번에는 고상진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네, 며칠 전에 저를 도와주고 있는 선거 자원봉사자 젊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다시 익산으로 내려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서울과 익산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울은 알바도 전부 최저임금을 정확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익산은 최저임금조차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주께서는 알바를 고용하기를 기피하시고 그러다 보면 일자리가 더 줄게 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지방 경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부분을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일자리가 많이 넘쳐나는 곳과 일자리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그 현상을 적절하게 유지시켜서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수흥 후보입니다. 인구가 유출되는 것은 일자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익산을 떠나는 것은 교육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익산이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선의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기업이 유치되면 중소기업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몇몇 분들은 강한 중소기업 유치하는 게 대기업보다 낫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익산처럼 낙후된 도시에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낙후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낙후도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게 되면 대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젊은이들이 넘쳐납니다. 소비가 늘어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환 후보입니다. 예. 우리 방금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 김수홍 후보께서 익산의 교육 수준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익산은 호남의 명문사 원광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인구 감소율이 약 2.9%인데 익산만 4.9%로 익산이 아주 높습니다. 그 익산은 여러 가지 인프라를 다 갖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인구 유출이 많은 것은 양질의 일자리, 교육 이런 부분에 시스템 전환이 안 돼 있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열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교육 창출을 통해서 우리 익산에 인구를 유입시키는 그리고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교육 수준을 높이는 그런 익산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이 비교적 시간을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시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대가 내년부터 음악과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대 호남 최초로 설립돼 그간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구심점 역할을 해왔죠. 동문과 재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렸습니다. 낮은 학생 충원율과 재정 기여도 그리고 취업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학 구조조정의 여파 속에서 원광대 음대 폐과 문제 후보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이고요. 김수웅 후보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수도권은 모르지만 지방은 신입생을 모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수도권의 대학들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원광대까지 미친 것 같습니다. 물론 원광대 대학의 음대가 오랜 전통과 또 역할을 해왔습니다마는 원광대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원인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원광대와 협의해서 그 어떤 다른 해결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지방 대학 육성이나 지방 대학 학생 편입에 있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찾아봐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경환 후보입니다. 이 대학 문제는 근본 원인이 교육부에 있습니다. 2018년도 교육부 평가에서 재정 지원 대학으로 정리가 되면 국가 장학금 또 재학 정원을 줄이고 이런 줄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학은 자율에 맡겨야 됩니다. 근데 정부는 이런 줄 세우기를 하면서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 폐과를 하냐면 그 평가에 취업률이 들어갑니다. 예술대학은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대학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제해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예술을 만들어내고 하는 건데 이걸 교육부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또 서울대학교는 1년에 약 7천억이 정부에서 투자가 됩니다. 이 지방대학은 뭐 70억도 투자가 안 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그런 교육부 정책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고상진 후보입니다. 네, 원광대학교 음악과의 폐과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남쪽부터 서울에서부터 수도권으로부터 더 먼 대학부터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자조 섞인 그런 표현입니다만 이게 우리 현실로 다가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엄중함도 느낍니다. 기초학문에 대한 폐과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학과 조율이 필요하다. 학과 통폐합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처럼 기초학문이 쭉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과들, 이공계와 인문계 또 예술계가 합쳐지는 융합학과들을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보다 경쟁력 있는 그런 학과를 재배열하는 게 우선적인 순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토론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마무리 발언입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인데요. 기조 발언의 역순입니다. 예, 고상진 후보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12년 동안 타던 차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로 바꾸시겠습니까? 지금 타는 차보다 연식도 더 오래되고 성능도 떨어지고 연비도 나쁜 차로 중고차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각종 편의장치가 구비된 풀옵션에 성능도 좋고 연비도 좋은 새 차로 바꾸시겠습니까? 저 고상진은 익산 발전을 위한 새 차가 돼서 싱싱 달리겠습니다. 신천지 선거 개입에 대해서 그냥 빠져나가기, 무마하기, 또 이를 따져묻는 목사님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망언을 퍼붓는 서슴지 않는 이런 후보, 또 자기 자녀는 강남에서 교육을 시켰으면서 익산 교육을 걱정하는 척, 또 지방세도 납부하지 않는 이 후보에게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저 고상진 찍으면 고상진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한 후보입니다. 예. 익산의 교육질이 낮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후보께서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기의원 김경한 후보입니다. 새는 양 날개로 납니다. 익산은 선거구가 2개입니다. 갑을 여야 1명씩 보내면 익산 발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익산을 새만금 배우도시로 물류, 주거, 산업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또한 역세권에 컨벤션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익산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어떤 후보가 과연 익산 발전을 위하고 익산을 위한 진정한 후보인지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새 후보 중에 정말 익산을 사랑하고 익산을 아끼고 익산을 위한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몰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진행에 잠시 차질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웅 후보 1분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토론이 잘 지켜보셨는지요? 이번 4.15 총선은 강한 여당, 강한 대통령을 만들 마지막 기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익산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 국민 모두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저는 국회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예산 전문가, 경제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익산은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 법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서 대기업도 유치하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에게 표를 모아주시면 익산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15 총선에 모두 투표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살리고 익산도 살립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후보들을 평가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 갑 선거구 후보자 방송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오후 5시 25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완주 무주 진안 장수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생중계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익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한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한 세 분 후보자 오늘 토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갑 기호 7번 민중당 전권희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익산 발전을 이끌고 나갈 국회의원 선거가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되었습니다. 저 전권희는
원내 5석 미만의 군수정당 후보란 이유만으로 선관위 토론회와 방송사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나마 짧은 정견 발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나 시민 여러분 모두 촛불혁명 이후에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공정사회 실현에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불공정, 불평등 사회가 더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소수 1% 특권층이 예금 자산의 절반, 토지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그 자산이 대물림되는 새로운 신계급사회, 극단적 불평등 사회가 되었습니다. 더는 이를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민중당 전권위는 소수 1% 특권층의 자산을 환수해서 서민에게 재분배하겠습니다. 그래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 골고루 잘 사는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익산은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살고 경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기존의 정치 세력들은 선거 때 농민들을 득표의 도구로만 생각했지 한 번도 농촌과 농민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민주당 후보에도 농업 정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민중당 전권위는 2016년 총선에서 농민수당을 공약한 이후로 4년 동안 활동을 통해서 드디어 2020년 농가당 월 5만 원의 농민수당 도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성 농민과 은퇴한 농민까지 모든 농민에게 월 3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농민수당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농민수당은 농민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역 화폐로 지급되기에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저는 늘 제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익산의 미래를 고민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익산은 침체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농촌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지자체는 100년은커녕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고 싶은 익산, 살고 싶은 익산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문화가 있습니다. 익산은 역사적 인물도 많은 고장입니다. 그러나 이를 아는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익산의 역사적 인물과 사실을 스토리텔링화하고 이를 문화자산으로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긴 밤 지새우고,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시죠? 가수이자 작곡가이고 뮤지컬 연출가인 익산이 낳은 김민기의 아침 이슬입니다. 김민기는 익산이 배출한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저도 이 노래를 부르며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이제 익산이 낳은 위대한 음악가인 김민기를 소환해서 김민기 플랜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익산의 전통 산업인 석재 산업을 문화 영역으로 확대해서 돌 문화의 메카 도시로 익산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수많은 판소리 명창을 길러낸 판소리의 고장 익산의 지위를 되찾겠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도시 익산을 만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저 전권위는 지난 30년 동안 서민과 함께 오직 진보의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시절 무상급식을 현실화시켰고 2088년 농촌진흥청 3,000명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농민수당 도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익산,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기호는 7번, 전권위, 정당은 민중당입니다. 감사합니다.